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시점에서 도움이 될 이야기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이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한 편에 다 담지 못하면 여러 편으로 만들게 되더라도 제가 경험했던 거, 또 주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끝까지 봐주세요.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케일런이라고 어프렌티스가 있는데, 내가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친구 인터뷰도 따왔거든. 걔가 MTA 통해서 지금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애니까 이 영상 중간에 그 친구 인터뷰도 넣을 거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잘 봐주세요. 그 아까 뭐 누구 물어봤지? 그 영주권 받는다고 했던 아저씨 어떻게 됐어? 아, 그 한국에서 카센터 하는, 야, 그 아저씨가 한국에서 지금 카센터를 하다가 나처럼 호주로 이민 와보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잔뜩 기대하고 지금 있는데, 내가 야, 그거 뭐 하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야, 너는 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살면서 왜 나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분 같은 경우는 나보다 나이도 좀 어리고 해서, 나이가 어릴수록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카센터도 했고 경력도 많고 경력 다 증명해가지고 왔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받았지. 일단 호주에서 자동차 정비사가 얼마나 필요하냐, 아주 많이 필요하지. 시크나 뭐 이런 구인 채널을 검색을 해보면 자동차 정비사 구한다는데 엄청 많거든. 그리고 이력서 내면은 뭐 다 와서 보라 그러고, 뭐 나도 그 시크를 통해서 다다음 달쯤에 이제 이직을 할 계획이니까 얼마나 일자리 구하기 쉬운지는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정비 기술이 있고 그 뭐 범죄 경력 없고 뭐 일하면서 고객을 막 펀치로 때리지만 않는다면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호주로 이민 와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확실히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한국에서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호주에 와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스폰서 비자가 있고 하나는 독립기술 이민이 있는데, 독립기술 이민은 말 그대로 독립기술 이민이야. 내가 그냥 기술이 좋아서 주정부에서 그냥 영주권을 주는 건데, 말이 쉬워서 그냥 주는 거지. 자기 경력 증명하는 서류 다 들어가야 되지. 기술 심사가 있어. TRA, 트레이드 레코니션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서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돼. 여기서 뭘 하냐면 서류, 인터뷰, 실제 작업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스캔 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로 엔진 분해 조립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에어컨 가스나 전기장치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점검을 해. 그때 그거 받았잖아. 그때는 내가 거기까지 직접 가서 한 게 아니고 워낙에 나는 경력이 많으니까. 근데 이 호주 TRA 이것도 받는 것도 그렇고, 영어 점수도 독립기술 이민은 6점을 요구하는데, IELTS 구독자님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알아봐요. IELTS 영어 점수 6점이 요구되는데 6점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독립기술 이민이 있고 스폰서십이 있는데, 독립기술 이민은 말 그대로 내가 뭐 영어도 잘하고 기술 이거 평가도 다 받고 또 경력 증명도 다 하고 그러면은 신청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영어 점수가 너무 어려워서. 영어 뭐 시험 봐서 이 점수 내려면 아마 엄청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될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폰서십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스폰서십이 뭐냐? 호주에 와서 이제 고용주랑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거지. 이 스폰서십 비자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어떤 고용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용계약을 해서, 그것도 3년에서 4년을 고용계약을 해서 이 사람을 월급을 주고 또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 고용주도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 왜냐면은 그 회사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다 까야 돼.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 내는지.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나 스폰 해주고 싶지 않지. 진짜 일을 잘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면 자기 불편한 걸 감수해서라도 했는데, 이 스폰서십 비자라는 것도 신청하는 우리 이민자들을 위한 비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고용주를 위한 비자거든. 고용주한테 모든 게 이롭게 돼 있어. 나도 옛날에 고용계약할 때 최저임금으로 계약했거든. 4년 동안 최저임금 받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높은 기술의 기술자를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카센터 하시거나 이런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 올 때 독립기술민으로 와야 되냐, 스폰서십으로 와야 되냐? 당연히 스폰서십 비자를 받는 게 제일 간단하고 빠르고 쉬워. 물론 스폰서를 찾아야지. 나를 고용해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또 하나는 여기 호주에 있는 학교를 졸업해서 영주권을 받는 건데, 그것도 한국에서 유학박람회나 이런 이민박람회에 가보면은 뭐 되게 쉬운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야. 호주에 있는 정비기술학교, 테이프라고 하지. TAFE. 정비기술학교 2년 과정. 여기서 자동차 학과를 2년을 완료하면 뭐 몇만 불 학비 내고,
2년 그 학교를 마치면 서티피케이션 3를 주고 졸업생 비자를 준단 말이야. 이 졸업생 비자가 옛날에 우리 때는 1년이었는데 지금 2년이라고 하대. 아무튼 이 기간 안에 스폰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테이프 들어가가지고 2년 공부한 사람을 어떤 카센터 사장이 고용하냐 이거야. 2년 해갖고는 안 돼. 3년에서 4년 고용계약을 해서 나 같아도 안 하지. 옛날에 어떤 친구도 달콤한 얘기를 듣고 알아보지도 않아. 중간에 에이전시에서 학교에다가 넣어준 거지. 중간에서 커미션 먹고. 그래서 여기 유학을 와가지고 방 얻어서 유학 비용 다 내고 학비 내고 2년을 공부했는데 졸업을 딱 하고 이력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구해지는 거야. 에이전시에서 스폰서 구해준다고 그렇게 했나? 에이전시에서 스폰서 구해주는데 돈을 솔직히 몇 천만 원 줘야 돼. 몇 천만 원 주고 해주면 다행이지. 근데 왜냐면 이 호주에서 자동차 기술자를 어떻게 고용하느냐 그 시스템을 알아야 돼.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야. 그 시스템. 이 호주 카센터에서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냐. 호주에는 MTA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호주 정비소에 직원을 양성해서 알선해주는 그 민간 비영리 단체라고 해야지. 거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해. 학비도 무료. 거기에서 기본 교육을 받은 뒤에 이런 카센터 정비소로 이제 현장 취업을 나가는데 이제 어프렌티스십이라고 하지. 연습생으로 이제 취업을 나가. 그게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한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생은 안 되지. 유학생으로 와서 뭐 자동차를 하려면 테입이나 대학을 가야 되는데 사람 구하는 데는 많은데 테입 졸업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현실적으로. 근데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 졸업하면은 일자리 금방 구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MTA라는 데에서 우리 가게도 지금 MTA에서 온 어프렌티스가 있는데 회사에서 MTA에다가 시간당 30불로 쳐서 뭐 돈을 지불하면 MTA에서 그 어프렌티스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는 그 친구한테 16불을 준다고 하대. 시간당. 대신에 정부에서는 MTA에서 어프렌티스를 고용한 사업주한테 금융 혜택, 세금 혜택, 보험 혜택 거기다가 현금으로 지원도 해준대. 그러니까 카센터 사장들은 MTA를 통해서 직원을 구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30불이 아닌 거네. 그 30불이 아닌 거지. 더 큰 이득이 있는 거지. 이 시스템이 고용주가 MTA를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게 돼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은데 한 명을 고용하면 이만큼 혜택이 있고 두 명을 고용하면 더 혜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MTA를 통해서 고용하지 다른 루트로 고용을 잘 안 하는 거지. 나는 MTA를 안 나왔잖아. 왜냐면 나는 기술이 좋으니까. 기술이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건 괜찮아.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에서 기술이 좋아. 그러면 영어 점수 가지고 고용주만 구하면, 진짜 고용주만 구할 수 있다면 이 스폰서십으로 비자 받는 게 제일 편하지. 독립기술이면은 솔직히 너무 어려워. 영어 점수도 너무 어렵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 여기 호주로 유학을 와서 테입이나 호주에 있는 전문대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2년 뒤에 졸업한 뒤에 일자리를 찾고 거기서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 테크트리를 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서티만 가지고 고용주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 최저임금으로 구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스폰서를 안 해주는 거지. 나 같아도 안 해주지. 내가 그 한국에 계신 그분한테는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다 해줬지. 가면은 자동차 고치는 기술이 있으면 영주권이 그냥 저절로 굴러 떨어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아니야. 정말 힘들거든. 그분한테는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더 뭐 알아보셔야겠지만 그 기술 좋은 사람이 호주에 와서 일단 취업을 해.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아. 취업은 하기 쉽거든. 왜냐면 기술만 있으면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아. 영어 그냥 조금 진짜 의사소통 할 정도만 되면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비자가 들어가려면 영어 점수가 5점이 있어야 되는 거. 영어 공부는 필수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고용주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고 스폰을 해주겠어. 근데 대신에 호주 사람들이 그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삽하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러지 않거든. 대부분이 순진해. 그러니까 내가 일만 잘하면 여기 사람들은 고용하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미친놈인지 모르잖아. 일하면서 무슨 짓을 할지.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해. 스폰은 못 해줘도 그냥 쓸 수는 그렇지. 그냥 일자리 그냥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스폰은 고용주들도 껄끄럽지. 일단은 호주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알아봐봐야 소용없어. 호주 넘어와야 돼.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네. 그렇지. 넘어와서 일단은 그냥 어떤 조건이든지 그냥 최저임금으로 그냥 취업을 해.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퍼포먼스로 보여주면 돼. 나도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기대 안 했는데 내가 막 전기 고장난 거 막 고장 진단하고 하니까 애들이 하나둘 놀래고 이제 그래. 그게
한국 사람들이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도 그랬거든. 한국에서 하는 거에 3분의 1만 해도 인정받는다.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와서 어떤 형태든지 와서 취업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지. 한국인은 나는 어딜 가나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믿음도 심어주고 퍼포먼스 보여주고 좀 인간관계가 친해지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나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잘할 거고 기술 좋고 사람 좋고 스폰을 제안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돼. 그 스폰이 아예 안 되는 업체도 있단 말이야. 회사 재정이 매출이 이만큼 이상, 뭐 세금 얼마 이상 이렇게 내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스폰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조건이 막 까다롭지 않거든. 어지간한 카센터는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내 현실적인 조언은 한국에서 카센터를 하시는 분들, 와이프가 뭐 유학을 오든 애들 유학을 오든 어쨌든 일단 넘어와야 돼. 내가 한국에서 에이전시 비용 여기저기 다 써봤는데 한국에서 알아보는 거는 시간 낭비가 너무 많지. 근데 호주로 넘어오면 물론 이것도 비용이 들지만 애들 영어 공부도 하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조금 고생스럽고 두려워도 호주로 넘어와서 와이프는 뭐 가디언을 하든 뭐 학교를 다니든 뭐 어쨌든 남자가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스폰 안 해줄 사람이 없어. 여기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기술이 때문에.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기술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지. 그 내가 알던 젊은 친구 2명도 한국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테이프에서 자동차 정비과 2년 졸업하고 빌빌거리다가 타 돌아갔어. 일자리는 구하지. 누가 스폰을 해주냐고. 그때는 졸업생 비자를 1년밖에 안 줬거든.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2년 준다고 하는데 글쎄 2년 안에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모를까. 근데 정비 학교에서 2년 배워가지고는 저거지. 그래도. 자, 모르겠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영어 점수를 어떻게 힘들게 받았는 거 아네. 다른 사람들과 키만 가질 수 있게. 내가 영어 점수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사기당했는지, 어떻게 힘들게 뭐 받게 됐는지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물어본 그분 때문에 찍은 거니까 한국에서 아무 기술 없다? 글쎄 어려울 것 같고 카센터 하시는 분들, 기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솔직히 한 6개월만 한국에서 하던 거 보여주면 여기 사장님들 아마 다 홀딱 반해가지고 스폰 해준다고 할 거야. 나는 영어 IELTS 시험을 14번 받고 14번 만에 5.0 받아가지고 겨우 왔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한국에서 물어보신 분 때문에 영상을 제작했는데 요즘에 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늘어났다고 그러고 부자들도 막 나온다고 그러고.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나가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솔직히 빨리 나가야 되고 어디 가나 어려움은 있지만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만 할까? 내가 살아보니까 한국은 국민들을 막 낭떠러지로 막 몰아.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끝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확 밀어버린다. 법 이런 거 다 따져갖고 뭐 안 돼 딱 하고. 근데 여기 호주는 살아보니까 물론 뭐 단점도 많이 있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을 내몰아서 죽이진 않아. 예로 그 교육 수준 좀 낮은 저 북쪽에 사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술 먹고 무면허로 경찰차를 도주하다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벌금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았대.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 벌금 못 내면 바로 깜빵이야. 근데 걔는 어떻게 했냐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거지. 판사가 너 뭐 직업 있어? 얼마 벌어? 생활비 얼마야? 렌트 얼마야? 다 하더니 그러면 일주일에 100불씩 몇십 년 내.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준대. 살아갈 길을 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벌금 뭐 몇천만 원 못 내면은 깜빵인데 여기는 친구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네가 내야 되는 벌금을 다 쪼개가지고 네 버는 돈 얼마지? 너 생활비 이만큼 나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만큼 낼 수 있네. 사람들을 낭떠러지까지 내몰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성이 약하지. 한국 사람들은 국민성이 강인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 국민성이 가능한 게 빡세 진짜 한국은 살기가. 근데 여기 애들이 느슨하고 게으르고 한 게 그 이 시스템 자체가 그 막 벼랑으로 내몰진 않는 것 같아. 아무튼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의 주제는 한국 유학원이나 이민 회사에서 호주에 유학 가서 테이프 2년 과정 졸업하면은 뭐 취업하고 뭐 영주권 바로 뭐 이렇게 된다. 글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왜 얘기를 안 해? 다음번에? 다음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내가 이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험담 위주로 다음에 한 번 더 개고생한 이야기. 개고생한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Hello, Caleb. Hello. I have some questions. Number one,
what the MTA stands for? Motor Trade Association. Number 2, how you get an apprentice job through MTA? Well, I did a Cert 2 there through my school, so then I was able to meet people there, and they helped me start my apprenticeship and do a Yeah, Cert right. 3. Yeah. And number 3, how long the course? I'm doing a 4-year course, a Cert 3 in automotive technician. Good. Number 4, how much you get pay from MTA? So after my tax per fortnight, I'm getting $16.50, I'm pretty sure, and that goes up each year of your apprenticeship. So last year I was on 13. And number 5, what kind of equipment provided from MTA? MTA, they gave me this black SP box Yes. and everything that was in there, and then I can also get safety glasses, boots, Yeah. pants, all for free when I need to get new ones. And you can get any equipment when you ask him, right? Yeah, when Richard comes in, he asks me if I need pants, boots, safety glasses. All free. Yeah, all for free. Okay, good. Thank you. No worries. Thank you. Have a good day.